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 54회 슈퍼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전 8시 30분에 그리고 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저녁 6시 30분에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아시는 대로 마이애미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겠고요. 하드락 스타디움. 이 올해는 이제 팍스사가 중계를 하기 때문에 조벅 트로이 에이크먼의 이제 조합으로 중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준비를 해 오셨을 테지만 제가 일단 먼저 이제 썰을 네. 하나 풀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53회 슈퍼볼, 지난 시즌의 슈퍼볼이 기억나시나요? LA와 보스턴의 이제 그쵸. 월드 시리즈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 리매치였다라는 그쵸.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는데 월드 시리즈 두 팀의 그 같은 도시 팀의 리매치. 그렇죠. 네. 이제 LA 다저스와 이제 보스턴 그렇죠. 레드삭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었고 또 LA 램스와 이제 보스턴 지역을 대표하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이제 슈퍼볼에서 맞붙었기 때문에 이제 뭐 월드 시리즈의 리매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똑같은 이 스토리 라인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 2014년 이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었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때 이제 리매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 기준으로 봤을 네. 때. 심지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공식 이 인스타 계정에서 캔자스시티 vs 샌프란시스코 We've seen that before 이래가지고 이제 달아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사진을 한쪽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사진을. 그러니까 그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서요. 네. 메이저리그가 NFL의 인기를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 인스타그램 계정. 그러니까 MLB의 네. MLB의 인스타 계정. MLB가 요즘에 좀 논란이 많은데 NFL의 인기를 좀 등에 업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메디슨 몸가노가 정말 이제 매드범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제 팀을 슈퍼 하드 캐리하면서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우승을 차지를 했었는데요. 세 번째 우승을 했었죠. 네, 짝수의 세 번째 우승. 2010년대에 들어와서 세 번째 우승.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짝수의 최강자로 거듭이 났었던 이제 자이언츠였는데 이번 매치업은 이제 이 지난 50년간 슈퍼볼과 인연이 없었던 캔자스시티 칩스 그리고 여섯 번째 우승을 노린 이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츠의 이제 매치업이 되겠습니다. 50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칩스가 이번에 우승하면 50년 만에 우승이잖아요. 네. 49ers 이번에 우승하면 25년 만에 우승이에요. 나름 둘 다 상징적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은 아무래도 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이 슈퍼볼이 되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제가 준비해 온 것보다 이진만 위원이 준비해 온 이 스토리 라인들이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이 두 팀의 대결로 인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여러 개의 이제 스토리 라인이 있죠. 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조 몬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약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팀이 칩스와 49ers 두 팀이 탐 브레이디 이전에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는 소위 이제 고트 이전의 고트라고 불리는 조 몬테나가 뛰었던 두 팀들의 대결인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조 몬테나가 이번 주에 이제 하나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팀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재밌는데 네. 조 몬테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근데 조 몬테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970년에 이제 NFL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픽으로 49ers에 입단을 해서 14년간 49ers의 쿼터백으로 활약을 하면서 80년대 49ers의 전성기를 당시 이제 49ers 다이너스티를 이끌었던 네. 장본인이죠. 그러면서 이제 슈퍼볼 4차례 우승을 하고 본인이 이제 슈퍼볼 MVP로 3차례 선정이 되기도 하고 정규리그 MVP도 이제 2번이나 하면서 뭐 80년대, 90년대를 대표하는 정말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자 최고의 선수였죠. 그러면서 네. 이제 많은 사람들 뭐 거의 이견이 없었죠. 그때만 해도 고트가 누구냐? 그럼 이제 조 몬테나라고 이제 뭐 정평이 나 있었는데 조 몬테나가 그렇게 이제 80년대에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이제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는데 91년에 네. 조 몬테나가 사실 이제 프리시즌 경기에서 팔꿈치 부상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즌에 풀로 이제 시즌 아웃을 당하고 92년 후반부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네.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스티브 형이 나타났죠. 그렇죠. 스티브 형이라는 정말 또 한 명의 훌륭한 쿼터백이 그 빈자리를 잘 메워줘서 네. 이제
주전 쿼터백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92년 시즌 후반에 조 몬테나가 돌아왔더니 그 자리를 이제 뺏길 정도로 스티브 형이 잘해주고 있어서 이제 구단에서는 잘하고 있는 스티브 형을 뺄 수도 없고 네. 또 프런트 오피스나 코칭 스텝이나 선수들은 10년 넘게 팀을 이끌어왔던 그런 어떤 역대 최고급의 쿼터백을 벤치에 앉혀놓는다라는 것도 또 불편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쿼터백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한번 그 슈퍼볼 때 이 조 몬테나가 너무 경기를 못해서 이 스티브 형으로 교체된 수모를 겪었다라는 얘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슈퍼볼은 아니었었고요. 네.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플레이오프에서 49ers를 업셋할 때 아, 그때 이제 88년이었나요? 87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바이킹스가 1번 시드였던 49ers를 업셋할 때 그때 이제 스티브 형으로 교체가 됐었다라는 건데 이제 그때 뭐 한 경기가 그렇긴 했지만 그 후로도 몇 년간은 49ers의 뭐 전성기를 잘 이끌었었죠 몬테나가. 네. 그랬는데 이제 91년 부상으로 빈틈을 보이면서 그 자리를 스티브 형이 이제 잘 채웠는데 이제 주전 쿼터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실 라커룸에서도 상당히 좀 불화가 일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조 몬테나가 구단에게 트레이드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네. 고트가 트레이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올 시즌에 저희가 탐 브레이드가 트레이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게 아니 탐 브레이디라는 지금 우리가 볼 때 고트가 트레이드 된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상황이 너무 다른 것이 그때 당시엔 스티브 형이 있었고 지금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아무도 없어요. 제러스 디덤? 아니에요. 꼭 그것만은 아닌 게 사실 이제 좀 다른 종목이지만 네. NHL에서 고트라고 그러면 이제 웨인 그레츠키를 많이 뽑잖아요. 근데 웨인 그레츠키도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굳이 또 하는 건 네. 의미가 없을 근데 것 같고요. 전성기 때 어쨌든 트레이드가 네. 됐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 몬테나도 이 본인이 이제 트레이드를 요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92년 시즌 후에 이제 트레이드가 되거든요. 네. 이제 칩스로 이제 트레이드가 되는데 그러면서 뭐 이제 뭐 49ers는 이제 계속 이제 스티브 형이 잘 이끌어갔고 나중에 이제 그 조 몬테나의 그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는 슈퍼볼 우승까지도 했었고 네. 조 몬테나는 이제 그 49ers의 전성기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팀으로 옮겼잖아요. 네. 그래서 칩스로 옮겼는데 사실 옮기자마자 사실 대단한 활약을 합니다. 칩스에 옮긴 93년 첫 해에 네. 칩스가 22년 만에 지구 우승을 하게 되고 어. 그 해에 심지어 AFC 챔피언십 경기까지 진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쉽게 이제 패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칩스로 봤을 때 놀라운 거죠. 아 역시 몬타나구나. 그렇죠. 몬타나가 오니까 22년 만에 지구 우승을 하고 AFC 챔피언십 경기까지 가는구나라는 게 이제 어쨌든 상당히 이제 그래서 몬타나가 다시 한번 본인의 가치를 입증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94년에도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몬타나가 팀을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올려놓고 그래서 어쨌든 그 마지막 2년을 본인 커리어의 마지막 2년을 칩스에서 장식을 하게 됐는데 이 94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논의를 했었던 90년대 이제 전설적인 쿼터백들 이 쿼터백들이 94년에 몬타나 마지막 해에 서로 이렇게 대결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94년에 몬타나와 브론코스의 존 엘웨이가 네. 대결을 펼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칩스가 승리를 했었고 또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논의했었던 이제 댄마리노의 돌핀스와 칩스가 플레이오프에서 붙었는데 그때 이제 돌핀스가 이기고 칩스가 이제 거기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더 재밌는 것은 스티브 형의 49ers와 이제 몬테나의 그 칩스가 정규 시즌에서 이제 맞대결을 했었는데 네. 그때 칩스가 이겼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그 어쨌든 그 역대급 쿼터백들 간의 그 레전드들 간의 그 대결이 많이 펼쳐졌었는데 그 시즌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몬타나를 은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쨌든 양대 도시에서 네. 캔사스시티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양대 도시에서 모두 사실 몬타나를 찬양을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크게 칭송받으면서 은퇴를 했었는데 네. 인상적인 거 하나는 작년에 이제 칩스가 다시 한번 이제 AFC 챔피언십에 올라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를 상대했었잖아요. 뉴잉글랜드를 네. 상대했었잖아요. 그때 그날 그 경기장에 누가 왔었냐? 조 몬타나가 와서 칩스를 응원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다시 이제 뭐 칩스가 이제는 슈퍼볼까지 진출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뭐 그래서 이제 조 몬테나 볼이라고 이를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양 팀이 다 어찌든 조 몬테나가 뛰었던 팀들의 대결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 몬테나는 우리 팀이 이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조 몬타나가 워낙 이제 NFL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그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조 몬타나 볼이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사실 따져 보면 조 몬타나 말고도 양 팀에서 뛰었던 쿼터백들이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름들 많죠. 네. 맞죠. 그래서 이름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제 뭐 눈에 띄는 선수가 누구냐면 알렉스 스미스가 있죠. 49ers에서 2005년에 전체 1순위로 지명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나중에 이제 그 칼린 캐퍼닉에게 밀려서 이제 치프스에 가서 활약을 했었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스티브 보노라고 49ers에서 몬타나의 백업으로 있던 쿼터백이 몬타나를 또 그대로 따라서 그 전철을 밟아서 치프스로 이적했었던 그런 경우도 네. 있었고 또 스티브 디버그, 엘비스 커박 그다음에 이제 밥 바글리아노라는 이게 여러 명의 선수들이 사실 이제 양 팀에서 뛰었던 그런 전력은 있는데 뭐 몬타나하고 비교할 것은 안 되기 그렇지. 때문에 이 경기를 봤을 때 어쨌든 이제 몬타나 볼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예전에 뛰었던 선수들 말고 좀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양 팀과 인연이 있는 선수를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 그게 누구냐? 디포드. 디포드죠. 그래서 이제 디포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디포드는 이제 2014년 드래프트에서 칩스가 1라운드에서 뽑았던 선수죠. 그래서 이제 막강한 패스러시를 안겨줬던 이런 선수인데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칩스에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로 뛰면서 무려 30.5개의 색을 기록했었고 네. 펌블 유도도 9개나 기록을 했었고 특히 이제 루키 계약 마지막 해에는 정말 대박이었죠. 그 해에만 13개의 색, 그다음에 7개의 펌블 유도를 하면서 진짜 몸값을 잔뜩 높여놔서 고민하던 칩스가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를 부여했는데 네. 칩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그 프랜차이즈 태그로도 좀 모자랐는지 결국 이제 49ers가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트레이드를 해서 디포드가 이제 49ers에 가서 5년간 8,700만 불의 이제 대형 장기 계약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칩스가 디포드를 트레이드한 이후에 그 49ers와 지구 라이벌인 시옥스에서 프랜차이즈 태그를 부여했던 또 한 명의 훌륭한 패스러셔 프랭크 클라크를 영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프랭크 클라크를 더 큰 돈을 주고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 클라크에게는 5년 계약에 1억 500만 불의 계약 더 큰 금액을 안겨줬는데 그러면 과연 프랭크 클라크가 더 돈을 많이 받을 만한 선수냐라는 거를 네. 일단 올해 성적만 놓고 비교해 보면 올해 디포드가 11경기에 출전하면서 이제 부상 때문에 다 나오진 못했고요. 11경기에 출전하면서 색 6.5개, 그다음에 이제 펌블 유도 2개를 기록을 했는데 프랭크 클락이 올해 이제 14경기를 뛰면서 색 8개, 펌블 유도 3개, 인터셉션 1개. 그래서 기록상으로 보면 조금 더 많은 기여를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칩스가 맞는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49ers도 절대 미친 장사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디포드를 데려가서 디포드의 성적만이 아니라 닉 보사와 함께 이루어낸 그 시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둘이 만들어낸,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과 함께 만들어낸 거지만 49ers의 올해 성적의 정말 큰 비결 중에 하나는 리그 최강급의 디펜시브 라인이 있다. 근데 그거에 큰 축의 역할을 해준 것이 이제 디포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 팀이 디포드 트레이드를 통해서 다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팀과 인연이 있는 현역 선수 중에 이제 디포드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 좀 이제 짚어볼 만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디포드가 칩스의 어떤 그 공격 방식이라든지 수비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과연 이제 49ers에게 좀 이렇게 좀 팁을 줄 수 있느냐. 네. 근데 반면 또 이제 칩스 같은 경우에도 49ers와 같은 지구 라이벌에서 뛰었던 시옥스에서 뛰었던 이제 프랭크 클락을 영입했기 때문에 49ers에 대해서 더 많은 데도 정보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좀 이게 좀 상쇄되는 뭐 정확히 상쇄돼서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나이너스가 직접적으로 이제 디포드를 그렇죠. 데려갔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긴 유리하지 하겠죠. 않을까 네.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연결고리는 있다라고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재밌는 제 관점이었는데 이 몬타나 볼 그리고 디포드 볼. 네, 네, 이렇게 요 뭐-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짚어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 팀 감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앤디 리드, 카일 셰너한 이 두 명이 사실 이제 리그에서 손꼽히는 공격형 명장들이잖아요. 이게 공격형 대가들의 네. 이제 대결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앤디 리드는 사실 이제 92년부터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감독을 맡아서 오랫동안 이제 그 이글스를 이끌어왔는데 특히 2001년부터는 이글스 GM 역할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풋볼 그 전체를 상당히 좀 책임졌던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글스를 5차례나 NFC 챔피언십에 올려놨고 그런데 슈퍼볼에는 한 번밖에 진출을 못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새가슴이라는 이제 별명이 생겼던 이제 앤디 리드 감독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큰 고비를 넘지 못해서 큰 경기에 좀 약하다라는 네. 그런 좀 비난을 받았고 특히 이제 경기 막판에 타임 매니지먼트가 미숙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많이 비난을 받았었죠. 네. 근데 이제 2013년에 이제 칩스로 옮겨와서 지금 이제 칩스 감독을 맡고 있는데 칩스 와서도 지금 사실 상당히 훌륭한 기록을 내고 있죠. 매년 5할 이상의 승률을 내고 있고 네.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AFC 챔피언십에 진출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올해 이제 슈퍼볼까지 갔으니까 네. 그래서 과연 올해 큰 경기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일단 한 고비는 넘어왔는데 이 경기를 또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여전히 새가슴이라는 어떤 오명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올해 이제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과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사실 리드 감독이 본인의 어떤 그 지금까지 이뤄온 업적에 비해서 약간 좀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어쨌든 큰 경기에 약하다, 타임 매니지를 못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앤디 리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앤디 리드가 상당히 좀 혁신적인 공격을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앤디 리드는 사실 이제 80년대 49ers의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NFL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학 공격 방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스프레드 오펜스, 그다음에 RPO를 접목시킨 그러니까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보여준다, 혁신적이다라는 것이 뭐 사실 이제 뭐 자타공인 그런 어떤 공격형 감독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통산 성적을 보면 221승으로 역대 6위거든요. 아직 우승은 못했지만 우승 못한 감독 중에서는 역대 최다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좀 이게 좋은 기록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들으면서. 뭐 어쨌든 많은 승리를 했던 감독이다라는 것이 있고 네. 본인이 우승은 못한 건 있지만 본인이 이렇게 그 장기간 감독으로서 그 팀을 이끌어오면서 여러 코치들을 유망한 코치들 많이 배출해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업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앤디 리드 밑에서 코치로 했던 분들 중에 지금 현재 뭐 지금이던 NFL 감독을 거친 분이 10명이나 돼요. 그 중에서는 좀 명단을 보면 상당히 화려하거든요. 우승을 했던 감독도 2명이나 있어요. 그것도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청출어람이죠. 일단 그 뭐 앤디 리드 밑에서 이제 코치를 하다가 이제 감독이 된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일단 우승을 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레이븐스의 존 하버 감독. 네. 그 다음에 이글스의 덕 피더슨 감독이 대표적으로 이제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뭐 몇 명이 화려합니다. 론 리베라, 맷 네기. 그 다음에 이제 작년까지 이제 뉴욕 자이언츠 감독을 하다가 이제 해고가 된 팻 셔머 감독.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버플로 빌스의 감독인 션 맥더맷 감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치프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스펙놀로. 이렇게 사실 이제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를 거쳐간 성공적인 감독들이 많았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좀 지켜볼 뭐 면이긴 하지만 네. 이제 앤디 리드가 이랬다라고 하면 반대로 카일 셰너හන්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카일 셰너හන්은 사실 이제 젊은 나이부터 사실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죠. 네. 상당히 어린 나이에 29세의 젊은 나이에 최연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됐었는데 휴스턴 텍산스에서 네. 텍산스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애틀란타 펠콘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까지 거쳐오면서 상당히 인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만 38세의 젊은 나이에 이제 49ers 감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앤디 리드가 이제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공격형 명장으로서 이렇게 명성을 쌓아왔는데 네. 카일 셰너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그 명성을 쌓고 이제 감독으로서도 사실 3년 만에 네. 슈퍼볼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또 좀 뭐가 다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앤디 리드는 본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독을 하면서 여러 유망한 감독들 많이 배출했다라고 그러면 반대로 그 카일 셰너에는 본인이 조기에 좋은 감독들의 영양분을 많이 받고 자라났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가 며칠 언급했었지만 금수저잖아요. 네. 풋볼 금수저. 그래서 이게 금수저도 아니죠. 거의 다이아 수저죠, 이 정도면.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미 슈퍼볼을 2번이나 우승했던 명감독 마이크 셔나인 감독이 아들이죠. 네. 그 밑에서 공격을 직접 보기도 했고 아버지 밑에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하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워싱턴 시절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셔나인 감독 말고도 아버지 마이크 셔나인 말고도 게리 쿠비악, 네. 그다음에 존 그루든 같은 이렇게 명장 밑에서 그 영양분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네. 조기 교육을 잘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찍 명장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런 면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 두 감독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슈퍼볼에서 뼈아픈 패배의 기억이 있다. 근데 공통적으로 또 뉴잉글랜드에게 당했다. 그래서 앤디 리드는 이제 슈퍼볼 39에서 그때 이제 이글스 시절이죠. 그렇죠. 이글스 시절에 슈퍼볼 39에서 뉴잉글랜드하고 이렇게 뭐 상당히 이제 팽팽한 대결을 펼치다가 24대 21로 졌었는데 네. 그때 막판에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못해서 경기를 놓쳤다라는 걸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카일 셰나에는 뭐 좀 다른 아픈 기억인데 근데 사실 이건 감독은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도 이때 당시에 이제 플레이 콜링을 카일 셰나한이 직접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욕을 먹을 이제 구석이 있다. 저는 그쵸. 이렇게 좀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있고 네.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한 교훈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슈퍼볼 51에서 똑같은 팀 뉴잉글랜드에게 또 이제 뭐 리드는 이제 팽팽한 승부를 하다가 이제 졌다고 그랬는데 셰너에는 역사에 남는 3쿼터 중반 이후까지 28대 3으로 3. 이기고 있다가 연장전에 가서 34대 28로 역전패하는 역대급 역전패를 당한 소름 돋았죠. 그런 아픈 추억이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플레이 콜링을 카일 셰너이 했었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 콜링을 계속했다. 네. 그래서 이제 3쿼터 중반에 28대 3으로 앞서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을 소진하는 그래서 이 러닝 공격 중심의 보수적인 플레이 콜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계속 이제 공격적인 패싱 플레이를 하면서 역전의 빌미를 좀 제공했다라는 것이 비판도 받고 본인에게 이제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양팀 이 두 감독이 지금 공유하는 똑같은 기억은 공유하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아픈 기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이제 입꼬리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둘 다 어쨌든 페이트리어스에게 당한 패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찌됐든 이제 카일 셰나한 감독 그리고 앤디 리드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어쨌든 감독들 간의 그 연결고리도 있지만 또 짧게 그냥 말씀드릴 거는 양 팀의 그 코디네이터 두 명도 상당히 또 연결고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치프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에릭 비에넴이 그다음에 이제 그 49ers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로버트 살라. 이 두 분이 사실 이제 공격 수비 이거 위치는 다르지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에 체스 매치를 펼치게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둘 다 사실 보면 팀들이 잘하면서 이번 시즌에 상당히 다른 팀의 감독 후보로서 계속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를 한 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명을 다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판에 두 명을 다 제껴놓고 바이킹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이제 뭐 케빈 스테판스키를 이제 고용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버트 살라는 이제 아랍계 미국인. 네. 그다음에 에릭 비에넴이는 이제 흑인이기 때문에 이제 소수인종에 대한 또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냥 루니룰을 그렇죠. 지키기 위한 그냥 이 형식적인 후보였다. 그런 게 아니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뭐 사실 뭐 그럴 소지도 있지만 네. 이 두 명이 워낙 지금 NFL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핫한 코디네이터들이기 때문에 네. 뭐 꼭 올해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뭐 다른 팀의 감독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거론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감독이 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또 지켜볼 코디네이터들이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코디네이터들 간의 이제 체스 매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맞대결, 지략 대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이번 슈퍼볼에 있어서 진짜 그 코디네이터들의 대결도 지켜볼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좀 쿼터백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사실 정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 패트릭 마홈스잖아요. 이제 패트릭 마홈스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시대가 온 것 같은데 그에 반면 이제 지미 가로폴로는 조금 이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두 선수가 지금 동등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네. 두 선수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재밌는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패트릭 마홈스는
전 메이저리그 투수인 패트릭 마홈스 시니어의 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강한 어깨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DNA도 좋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강한 어깨도 물려받았지만 지금 마홈스가 잘하는 거는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가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계속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훈련을 하고 또 최고의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지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조기 교육이 성공한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패트릭 마홈스 시니어가 텍사스 레인저에서 뛰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홈스 주니어가 계속 이제 레인저스 더가웃 뭐 이런 데서 놀다가 라커룸 이런 데서 놀다가 제일 이제 특별하게 인연을 맺은 선수가 당시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였던 알렉스 로드리게스라고요. 그래서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지금도 이제 패트릭 마홈스를 상당히 좀 아끼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패트릭 마홈스가 라커룸에서 놀고 더가웃에서 놀고 이럴 때 에이로드가 해준 조언이 이거였다고 그래요. 풋볼은 미래가 없는 종목이다. 연봉도 많이 못 받는다. 그러니 너는 야구를 해라. 라는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마홈스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이제 야구, 풋볼을 다 했었는데 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서 드래프트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은 이제 풋볼을 택했는데 지금 보면 뭐 맞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홈스가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쿼터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누가 이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달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마홈스가 이제 대학 때 보면 텍사스 텍이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에어레이드 오펜스 시스템에서 이제 뛰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에어레이드 시스템이 어떤 거냐? 저희가 이제 전에 이제 카일러 머리 얘기하면서 그리고 클리프 킹스베리 강도 얘기하면서 여러 차례 다루긴 했었는데 진짜 뭐 무작정 패스 공격을 많이 하는 이제 극단적으로 패스를 많이 하는 오펜스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대학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그리고 성공을 하지만 프로에 와서는 안 통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고 실제로 마홈스 이전에는 이 에어레이드 공격 방식에서 뛰었던 쿼터백들이 프로에 와서 뛰었던 경기 수가 다 합쳐서 5경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에어레이드 시스템에서 뛰었던 마홈스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면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마홈스가 이제 뭐 대학교 때 큰 활약을 하긴 했죠. 그래서 그때 뭐 세웠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한 경기 최다 패싱 야드 기록이 734야드. 뭐 이런 기록을 세웠었던 거죠. 근데 에어레이드 시스템에서 뛰었다라는 것 때문에 좀 평가절하가 됐었는데 뭐 워낙 운동 능력이 좋고 어깨가 강하고 발놀림이 민첩하고 이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경기가 이 신기록 세웠던 경기가 저기 그 슛아웃 했던 그 경기 네, 아니었나요? 맞아요. 아마 오클라호마하고 아마 슛아웃 했던 경기. 그때 당시에 그 오클라호마의 쿼터백이 저기였잖아요. 베이커 메이필드. 베이커 메이필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경기 점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점수가 막 62대 59인가 막 그랬던 이랬었을 것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기였었는데 어쨌든 뭐 마홈스에 대해서 이제 평가절하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 오펜스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를 믿어줬느냐? 그리고 누가 그에게 배팅을 했느냐? 앤디 리드라는 거죠. 그래서 앤디 리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계속 좀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계속 이제 믹스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패트릭 마홈스가 대학에서 뛰었던 그런 어떤 극단적인 패싱 공격을 많이 하는 그런 오펜스도 본인의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와 좀 이렇게 접목시키고 싶었었던 거고 네. 마홈스가 가지고 있는 강한 어깨 그리고 천재적인 재능을 높이 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버플로 빌스와 트레이드를 해서 다음 연도 1라운드 픽까지 얹어서 주면서 이제 패트릭 마홈스를 데려왔는데 네. 프로에 와서는 뭐 환상적인 조합이 됐죠. 그렇죠. 앤디 리드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마인드와 패트릭 마홈스가 가지고 있는 그 천재적인 재능이 만나서 지금 뭐 칩스 공격이 리그 최고의 공격으로 지금 뭐 거듭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상적인 조합이 리그를 강타하고 있다. 네. 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앤드리드 감독이 이 패트릭 마홈스를 데려와서 정말 이 에어레이드 오펜스를 좀 이 프로에서도 이제 해보고 싶었다, 접목시켜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올 시즌 이 칩스의 공격 수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스프레드 오펜스라든지 RPO 이런 공격을 그냥 가장 많이 쓰는 팀이기도 하고요. 네, 러싱 공격 정말 적게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패싱 공격을 정말 많이 하는 극단적으로 많이 하는 팀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그러니까 프로에 와서 앤디 리드가 칼리지 시스템을 좀 약간 변화시킨 NFL에 맞게 좀 이렇게 변화시킨 그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잘 녹아드는 거죠. 그래서 뭐 마홈스는 이제 작년에 5,000야드 이상 패싱에 50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하고 뭐 주전으로 뛴 첫 해에 네. MVP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슈퍼볼까지 진출하는 네. 이런 뭐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앤드리드 감독이 굉장히 좀 스마트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 보면 드래프트 해와가지고 바로 이제 주전 쿼터백으로 밀어넣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패트릭 마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렉스 스미스를 브리지 쿼터백으로 1년을 쓰면서 그 밑에서 이제 선발 쿼터백 수업을 계속해서 시켰었잖아요. 그렇죠. 1년간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숙성을 시켰죠. 네. 그래서 이제 알렉스 스미스를 이제 트레이드한 이후에 음. 이제 2018년부터 주전 쿼터백으로 쓰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의 그 활약성을 본다 그러면 네. 정말 너무 완벽하게 지금 오고 있죠. 맞아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지미 가로폴로 같은 경우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서 이제 드래프트로 데려온 이후에 사실 이제 좀 기대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대만큼의 어떤 모습은 현재까지는 보여주지 못했고 첫 시즌에 이제 가능성을 잠시 보여준 이후에 이제 부상으로 또 한 시즌 못 뛰면서 아직은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패트릭 마홈스랑 비교하면 그렇긴 한데요. 음. 근데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놓고 보면 네. 가로폴로도 그렇게 못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일각에서는 지미 가로폴로에 대해서 올해도 여전히 뭐 시스템 쿼터백이다, 게임 매니저다라고 평가하는 시선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올해 좀 뭐 가로폴로의 성적을 좀 보자 그러면 올해 이제 패싱 야드가 3,978야드에 27개 터치다운, 패서 레이팅 102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과 같은 이제 패스 중심적인 리그에서 기록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사실 놀라운 기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 성적이 누구랑 비교가 가능하냐면 에런 로저스가 올해 4,002야드 패싱을 했거든요. 그 바로 밑에가 지미 가로폴로예요. 네. 그리고 이 지미 가로폴로의 3,978야드가 디션 왓슨, 컬 커슨스보다 높고 그다음에 터치다운 패스 27개는 올해 리그 5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탯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아주 낮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매니저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올해 이제 49ers가 전반적으로 러싱 공격 중심으로 펼쳐왔기 때문에 네. 마홈스처럼 패싱 공격으로 팀을 이끌어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때는 또 가로폴로가 팀의 승리를 이끌어줬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경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14주차 때 이제 세인츠와의 경기 네. 48대 46으로 이제 난타전을 펼쳤던 경기에서는 그때 이제 패싱 공격이 주를 이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가로폴로가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6주차에 플레이오프 이제 그 마지막 희망을 안고 있던 LA 램스를 이제 탈락시키는 경기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지미 가로폴로가 이제 이메뉴얼 샌더스에게 이제 네. 롱 패스 이제 밤을 성공시키면서 직접 패싱 공격으로 위닝 필드골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필요한 때는 또 경기를 이끌어주기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홈스처럼 팀을 완전히 캐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 가로폴로를 보면서 올해 뭐 게임 매니저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감상은 딱 1인분 했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9ers의 공격이 러닝 공격 중심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감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몇 안 되는 팀들 중에 하나로 이제 49ers가 올해 러싱 비중이 더 높았던 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가로폴로가 그렇게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이제 그렇죠. 딱 1인분 정도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제가 늘 스탯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하는 얘기지만 스탯은 이게 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이제 패싱 야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 시즌 패싱 야드 1위 누구였죠? 윈스턴이죠. 네.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데 그 상위 5위 안에 드는 쿼터백들을 보면 그 5명의 쿼터백들 중에 이제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끈 쿼터백이 1명 정도였던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올해 유난히 그렇긴 했죠. 네. 2위가 또 그 저희 그 프레스카시였고 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의 스탯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스탯들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건 맞아요. 더군다나 네. 이제 러싱 공격 중심으로 하는 팀에서 패싱을 했던 쿼터백 치고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마홈스랑 비교할 그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대학 때부터 가로폴로는 마홈스하고 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마홈스는 대학 때부터도 막 엄청난 기록들을 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로폴로는 대학 때 2부 리그에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라는 2부 리그에서 뛰었는데 네. 이 이스턴 일리노이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대학을 나온 유명한 쿼터백이 2명이 더 있어요. 2부 리그인데 이 가로폴로의 동문 선배가 네. 유명한 사람이 2명이 더 있어요. 한 명이 션 페이턴,
네, 또 한 명이 토니 로모입니다. 근데 이제 션 페이튼은 사실 대학 때 이렇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프로에 와서는 거의 못 뛰었기 때문에 그 뭐 감독으로서 명성이 더 뛰어나고요. 토니 로모는 사실 이스턴 일리노이에 있을 때 각종 기록을 다 세웠었는데 네. 그 기록을 다 갈아치운 사람이 지미 가로폴로다. 어. 그러면서 사실 2부 리그 쿼터백 출신치고는 네. 높은 순위에 드래프트 됐었죠. 2라운드에 페이트리어스에 드래프트 됐었으니까. 네. 아시지만 토니 로모는 드래프트 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랬는데 가로폴로는 그 기록을 다 깨면서 2라운드에서 뽑혔다. 네. 그럼 사실 이제 뭐 어쨌든 2부 리그 치고는 상당히 잘한 거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뉴잉글랜드에서 트레이드가 됐는데 49에rs로 오자마자 첫 5경기 출전해서 전승을 하고 그렇죠. 그 페이트리어스에서 전에 2승을 했었기 때문에 주전으로서 뛰었던 첫 7경기를 전승을 하면서 네. 그래서 NFL 당시로서는 역대 최고 금액인 1억 3,750만 불의 장기 계약을 안겨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듬해 3주차에 이제 ACL 파열로 네. 시즌 아웃이 됐었고 복귀한 올해 이제 2019년 시즌에 팀을 슈퍼볼로 이끄는 뭐 대활약. 뭐 사실 이제 뭐 스탯상으로 대활약은 아니지만 활약이라고 하긴 하면 활약 정도로 정의하시죠. 팀을 슈퍼볼로 이끌었다. 네. 라고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것만으로 해도 뭐 충분히 잘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가로폴로는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뭐 마홈스도 뭐 못난 얼굴 아닌데요. 에이, 솔직히 얼굴만 놓고 보면 다음 생에 성적 관련 없이 얼굴만 갖고 태어난다라는 가정하에 지미 가로폴로 얼굴 갖고 태어나실 거예요. 패트릭 마홈스 얼굴 갖고 태어나실 거예요. 저 탐 브레이디 하겠습니다. 5분 현답이었네요. 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이 두 쿼터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저는 이 두 쿼터백의 맞대결은 어느 정도 좀 기울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의존도가 차이가 나죠. 네, 저는 사실 타이트엔드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 이제 주목받는 포지션 중에 하나죠. 네. 쿼터백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같은 포지션에서 많이 받는 선수들이 이제 칩스의 트래비스 켈시, 그다음에 이제 49ers의 조지 키틀 이 두 네. 명의 타이트엔드가 지금 사실 리그 최고의 타이트엔드다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실 이제 자존심 싸움을 펼치는 그런 경기가 될 거잖아요. 이게 소위 맞짱 뜨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결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두 선수를 보면 타이트엔드의 역할이라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블로킹, 그다음에 이제 패스 캐칭인데 네. 이 두 선수 모두 이 두 가지 다 능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전천후 타이트엔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 두 선수가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말씀드려보면 슈퍼볼 역사상 처음으로 와이드 리시버가 아닌 포지션에서 1000야드 리시빙을 기록한 선수가 맞붙는 대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둘 다 타이트엔드가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록을 좀 보면 트래비스 켈시가 이제 올해까지 이제 5년 연속 프로볼에 선정이 됐고, 타이트엔드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1000야드 리시빙을 기록을 했죠. 맞아요. 또 조지 키틀도 이제 3년 차인데 지난 2년간 프로볼에 선정이 됐고 2018년에는 타이트엔드 단일 시즌 최고 기록인 1377야드 리셉션 기록을 세웠다. 또 조지 키틀이 타이트엔드로서는 커리어 첫 3년에 최고 리시빙 야드 기록을 수립했고, 켈시는 타이트엔드 7년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막상 막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올해 그 조지 키틀이 올 프로 퍼스트 팀에 뽑혔고 트래비스 켈시가 올 프로 세컨 팀에 뽑힐 정도로 사실 네. 진짜 뭐 막상 막상 막하다. 막하의 대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롱크가 없는 골에 누가 대장이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두 선수의 조금 이제 스타일을 좀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 키틀은 사실 이제 조금 이제 터프한 스타일의 타이트엔드.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년간 기록을 보면 소위 말해 이제 브로큰 태클이 들어왔을 때 이제 태클을 뚫고 나간 개수가 3년간 45개. 네. 또 야드 애프터 캐치가 1748야드로서 이 3년간 기록으로서는 타이트엔드 중에서는 단연 1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블로킹을 잘하고 터프한 스타일의 타이트엔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면 트래비스 켈시는 가장 폭발적인 타이트엔드다. 그래서 최근 3년간 15야드 이상의 플레이를 보면 100개로 네. 타이트엔드 중에서는 단연 1위다. 그래서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뭐 어쨌든 이 두 선수 모두 지금 이제 슈퍼볼에서 이제 경쟁을 펼치면서 하나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지금까지 슈퍼볼 역사상 타이트엔드가 MVP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네.
그래서 올해 과연 이 두 선수 중에 그런 영예를 안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타이랜드가 가장 주목받았던 슈퍼볼은 2년 전에 이제 잭 얼치가 이글스가 우승할 때 위닝 터치다운을 기록한 게 가장 좀 주목받은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올해 이제 두 선수 중에 MVP가 나올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제 그롱크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최근에 이제 한 토크쇼에서 그롱크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볼 땐 누가 최고의 타이랜드냐 네. 두 명을 놓고 그래서 그롱크는 누굴 뽑았을 것 같으십니까? 켈시를 뽑지 않았을까요? 그롱크는 조지 키트를 뽑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했냐면 키트를 보고 있으면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조지 키틀이 공을 잡은 후에도 수비수들이 여러 명이 달라붙어도 그 태클 브레이킹을 하고 뚫고 나가려는 투지가 정말 대단하다. 이게 타이랜드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 스타일하고 셀프 칭찬 같은데요, 약간 이거? 약간 좀 뭐 네. 그런 면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칭찬을 한 게 사실 뭐 조지 키틀이 본인이 말했던 것과도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데 조지 키틀이 사실 이제 소문난 레슬링 매니아거든요. 프로 레슬링 매니아. 그래서 이제 본인이 프로 레슬링을 상당히 좋아하고 네. 본인의 경기 스타일을 약간 이제 좀 터프한 프로 레슬러들을 좀 따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이제 터프하고 몸싸움을 즐겨하고 런 블락킹도 상당히 즐겨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그롱크와 또 좀 이렇게 좀 통하지 않았나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좀 네. 비슷하죠. 켈시보다는 그런 어떤 터프한 그렇죠. 그 뭐 블로킹, 뭐 태클 브레이킹 네. 이런 거는 키틀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두 타이트엔드가 누가 최고의 타이트엔드인지를 가리는 그런 자리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그 외에 좀 살펴봐야 될 선수가 있을까요? 이 양 팀에서 그냥 좀 흥미로운 좀 포인트들 몇 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눈에 띄는 선수를 조금씩만 좀 짚어드리면 네. 일단 칩스 먼저 두 명의 선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두 명 선수가 어떤 선수들이냐면 대학교 때 상당히 잘했었는데 안 좋은 사건들로 인해서 조금 평가절하야 됐다가 프로에 와서 다시 이제 재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치타, 타이릭 힐, 그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타이런 매스유입니다. 근데 이제 허니베죠. 그렇죠. 허니베죠. 네. 이제 타이릭 힐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가 사실 이제 대학교 때 상당히 잘했었는데 가정 폭력 사건에 휘말리면서 사실 NFL 이제 그 신인 드래프트하기 전에 이제 컴바인을 하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평가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원래 이제 기량만 놓고 따지면 훨씬 더 좋은 기량일 텐데 칩스가 5라운드에 이제 뽑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본인 기량 대비 낮은 라운드에서 뽑혔다. 근데 이제 프로에 와서 만개했죠, 기량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6년, 2018년 두 번이나 이제 올 프로 퍼스트 팀에 뽑혔는데 이 선수의 이제 눈에 띄는 특징은 이제 단연 스피드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NFL에서 뽑는 가장 빠른 선수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별명이 치타고 네. 이 선수가 심지어는 세계 청소년 육상 대회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해서 400m 계주 금메달, 금메달이요. 그리고 200m 개인전 동메달. 어. 이럴 정도로 이제 압도적으로 정말 스피드가 훌륭하다라고 네. 해서 정말 이제 대표적인 빠른 선수인데 칩스에는 여러 명의 진짜 스피디한 리시버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단연 네.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가 이제 타이릭 힐이고 그래서 이제 칩스에서 이제 단연 상대방들이 견제해야 될 넘버원 딥스레트다.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 이제 타이런 매스유는 이제 공격이 아니고 수비수죠. 근데 이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되게 좀 애착이 가는 선수입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대학교 때 이제 LSU 대학을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이 선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허니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벌꿀 오소리 뭐 이 네. 정도 되는데 이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그 벌꿀 오소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별명인데 이 선수가 키가 175로 상당히 작아요. 근데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LSU라는 대학이 코너백 세이프티가 유명한 좋은 코너백 뭐 세이프티를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한 대학인데 그 선수들 중에서도 유독 체격이 작은 그런 선수인데도 상당히 거칠고 정말 두려움 없는 플레이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오소리의 비유를 하는데 이 벌꿀 오소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성질이 거칠어 자기보다 큰 동물을 습격하고 벌을 먹기 위해 벌집을 털고 네. 뱀을 잡아먹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체격은 작은데 본인 체격보다 큰 선수들 상대로 거친 플레이를 하고 네. 두려움 없는 플레이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런 매튜가 17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작잖아요. 그런데도 이 대학교 때 2년 동안 LSU에서 뛰면서 펌블 유도만 11개예요. 와. 엄청난 그런 정말 거친 플레이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뭐 대학교 때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려서 팀 규칙 위반이라는 그런 사유로 LSU에서 퇴출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드래프트 때 순위가 많이 낮아져서 본인 기량보다는 3라운드에 드래프트가 됐었는데 프로에 와서 지금 벌써 또 이제 올 프로 세이프티로 2번이나 뽑히고 네. 지금 그 치프스의 세컨더리의 부활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좀 문제였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좀 정신을 차린 케이스, 우리가 치타 그리고 허니배저에 그렇죠.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나이너스 선수들을 좀 들어볼까요? 네, 49ers에도 이제 좀 재밌는 좀 이렇게 좀 뭐 이야기거리들이 있는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메뉴얼 샌더스. 아, 근데 이메뉴얼 샌더스가 2010년에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드래프트했던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같은 해에 입단한 선수가 누구냐면 앤토니오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출발부터 앤토니오 브라운과 계속 경쟁을 했었다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 선수가 이제 뭐 슈퍼볼 45에 스틸러스가 슈퍼볼 진출했을 때 발 골절을 당하면서 그때는 사실 이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팀은 패배를 했었고 이런 네. 아픈 추억이 있는데 이 선수가 계속 이제 앤토니오 브라운한테 조금씩 밀렸죠. 그러면서 이제 주전으로 뛰지를 못하다가 언제부터 두각을 나타냈냐면 우리 한국 팬들이 많이 아시는 하인스 워드가 은퇴한 다음부터 네.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2013년부터 이제 하인스 워드 이후에 안토니오 브라운과 양쪽에서 이제 주전으로 뛰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됐는데 2014년에 이제 덴버 브론코스를 이적을 하면서 이제 만개하게 됩니다. 네. 기량이 만개해서 뭐 2014년에 101개의 리셉션과 1404야드 리셉션을 기록하면서 프로볼에 선정이 됐고 2015년에 브론코스가 슈퍼볼 50 우승을 할 때 이제 주역이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브론코스가 이제 세대 교체를 할 때 네. 조금 이제 페이즈 아웃 되는 분위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49ers가 올해 이제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왔는데 이 선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취약한 리시버 진영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사실 큰 활약을 해주진 못했어요.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누가 잘해줬냐? 넘버원 리시버로 오히려 부상한 사람은 신인 리시버 디보 세뮤얼이죠. 근데 디보 세뮤얼이 사실 언제부터 두각을 나타냈냐면 시즌 중반부 한 10주차 이때쯤부터 이제 활약을 했는데 시옥스와의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이제 100야드 이상을 돌파하고 그 다음 경기 이제 카디널스 경기에서 134야드를 기록하면서 이제 넘버원 리시버로 서서히 이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퀵 슬랜트 패스, 스크린 패스 이런 걸 이용해서 빠른 패스를 받아서 오픈 스페이스에서 야드 애프터 캐치를 많이 하는 이런 걸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큰 기여를 해주는 선수인데 네. 후반부로 갈수록 그거 플러스 이제 딥스렛 역할도 해주면서 넘버원 리시버로 부상을 했다라는 네. 것이 좀 이게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명을 또 짧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이제 49ers가 전체 2순위로 뽑았던 신인 네. 닉 보사가 있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선수죠. 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전체 2순위로 뽑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이 누구냐? 조이 보사죠. 근데 조이 보사가 201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차저스에 뽑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보다 한 단계 높게 뽑혔는데 재밌는 거는 이 조이와 닉 보사의 아버지 존 보사도 1987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서 뽑혔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둘이 다 1라운드에 뽑혔던 풋볼 수비 명가다.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 그러면 페이튼 매닝, 일라이 매닝 그리고 아치 매닝 그리고 그 아버지 아치 매닝까지 네. 아들들은 다 전체 1순위로 뽑히고 아치 매닝은 전체 2순위로 세인츠에서 뽑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1라운드에 뽑혔던 공격의 명가라고 그런다 그러면 네. 이 보사 가문은 그 수비의 명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닉 보사가 와서 올 시즌 사실 이제 그 디포드와 함께 네. 양쪽 디펜시브 라인 끝에서 그 49ers의 디펜시브 라인이 올 시즌 리그 최강의 디펜시브 라인으로 발돋움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네. 신인이 이렇게까지 큰 역할을 해주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놀라움을 안겨줬던 선수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정말 엑조디아가 완성됐다라는 표현을 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선수가 정말 이게 수비를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올 시즌 49ers 수비가
정말 리그 최강급의 수비로 발돋움하는데 수훈갑 중에 하나다. 네. 어떻게 보면 제1의 수훈갑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신인 선수가.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명의 선수만 좀 짧게 또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제 기니까 한 명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리처드 셔먼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리처드 셔먼은 재밌는 거는 이 선수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고 그 드래프트 될 때 5라운드에서 뽑혔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리처드 셔먼이 항상 본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다니는 건데 본인은 똑똑하다. 스탠포드 나왔다. 네. 그다음에 본인은 5라운드에서 뽑혔기 때문에 본인을 리그 전체가 본인을 무시했는데 두고 보자. 네. 이런 마인드셋으로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리그 전체에 대해서 약간 분뿌리를 하고 있는 네. 이런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가 시옥스가 그 소위 말하는 리전 오브 붐으로 이제 전성기를 이룰 때 그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5차례나 올프로에 뽑혔고 리그 정상급의 최정상급의 코너백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리전 오브 붐이 다른 이전에 이제 그 코너백들과는 좀 다르게 스피드보다는 체격을 봤다. 그래서 리전 오브 붐의 그 세컨더리 선수들 구성을 보면 상당히 체격이 좋은데 네. 이 리처드 셔먼도 190에 88kg. 그러니까 코너백 중에서 상당히 큰 체격이거든요. 그래서 힘으로써 피지컬한 플레이로서 그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주변에서 그 리시버들을 제밍하고 압도하는 그런 플레이로 상당히 이제 좀 명성을 날렸는데 반대로 약점은 스피드는 좀 떨어진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40야드 대시에서 스피드 4.56이기 때문에 당시 같은 해 드래프트 되던 코너백들 중에서는 하위 25%에 포진될 정도로 스피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래서 빠른 리시버가 그 라인업 스크리미지에서 리처드 셔먼을 따돌린다. 그러면 캐치업을 못한다. 네. 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승부에 대한 예상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 이 타이리키를 리차드 셔먼이 막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매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은 극단적인 스피드, 네. 한 사람은 이제 그것을 막을 정도의 스피드는 안 되지만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피지컬한 플레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사실 뭐 아니면 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라인업 스크리미치에서 타이리킬이 벗어나지 못할. 네. 그러니까 패스 플레이가 이루어질 타이밍 내에 그 리처드 셔먼의 커버리지를 뚫고 못 나갈 가능성이 있고 네. 아니면 한두 번의 어떤 움직임으로 따돌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달리기 싸움이 된다. 그러면 타이리키를 리처드 셔먼이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아니면 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매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더 깊게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리처드 셔먼 네. 좀 이제 좀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리처드 셔먼이 이제 리그 정상급의 코너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가 2017년에는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뭐 사실 리전 오브 붐 시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시옥스에서 방출이 됐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49ers로 이적을 했는데 2018년 시즌에는 또 인터셉션을 단 하나도 기록을 못하면서 이제 한물 갔나 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2019년 시즌에 팀 전체적으로 막강한 수비를 이제 자랑하면서 리처드 셔먼도 그 안에서 부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프로볼에 다시 이제 선정되는 명예 회복의 시즌을 보내고는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리처드 셔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쨌든 올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리그를 대표하는 코너백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실력이 출중한 만큼 트래시 토킹도 좀 과도할 정도로 많이 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좀 깎아먹는 게 많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몇 개 좀 일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옥스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제 페이트리어스를 꺾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경기 후에 이제 뭐 선수를 악수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리처드 셔먼이 탐 브레이디에게 달려가서 딱 세 마디 그 말을 하는데 You mad, bro? 너 화났냐? 이렇게 하면서 놀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사진을 찍은 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막 회자가 됐었는데 상당히 좀 비난을 많이 받았죠. 경기 후에 탐 브레이디를 조롱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역시 이제 시옥스 소속으로 있을 때 워싱턴 레드스킨스 원정을 가서 레드스킨스를 이겼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이제 팬들한테 관중석에 대고 뭐라고 했냐면 막 손을 흔들면서 안녕 차 밀리기 전에 빨리 가 막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고 그 레드스킨스의 레프트 태클 트렌트 윌리엄스가 그걸 보고 진짜 못 봐주겠다. 그랬더니 뭐 네가 어쩔 건데. 그랬더니 트렌트 윌리엄스가 한 대 때리고 싶다. 네. 그랬더니 때려봐. 근데 실제로 따기를 때리듯이 헬멧을 이렇게 때렸어요. 네. 이제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사실 더 주목받았던 건 뭐냐면 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거지만
시옥스가 49ers와 이제 NFC 챔피언십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네. 경기 직후에 이제 에린 앤드류스가 인터뷰를 할 때 라이브 인터뷰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뭐라고 그랬었냐면 크랩트리 같은 평범한 리시버를 저는 이거 나한테 알아요. 붙여놓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음. 다시는 최고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분노에 찬 메시지가 이제 뭐 라이브로 방송이 됐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혹시 스킵 베일리스라고 아세요? 유명한 이제 스포츠 이제 뭐 토크쇼 호스트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이제 스킵 베일리스하고 이제 또 썰전이 붙어가지고 뭐라고 또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당신보다 똑똑하고 풋볼도 잘하고 인생도 제대로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멘트를 날려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본인의 이미지를 좀 깎아먹는 네. 오히려 좀 이런 좀 일화도 많아서 리그 최고의 코너백이었다라는 거는 또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또 대표적인 악동 중에 한 명이다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고의 이 기량은 갖췄지만 그에 준하는 멘탈은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에 준하는 이제 뭐 매너는 갖추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겠고요.